저는 요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그 임상심리사 과정과 함께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통합심리치료대학의 뇌기반 감정 코칭학과라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상담과 코칭을 함께 배우는 학과입니다. 특히 뇌과학에 기반해서 상담과 코칭을 배우는 학과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뇌력, 업, 자신감, 업이잖아요. 그럼 뇌력은 뭐냐? 여러분, 뇌력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뇌력은 뭘까요? 예, 주도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뇌력.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힘. 좋네요. 또요? 한 두 분 정도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뇌간의 파워, 문제 해결력. 좋습니다. 네. 지금도 보면 선생님들의 얘기가 어, 그 인지 쪽에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뇌력은 정보 처리 능력, 사고력, 학습 능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어떻게 보면 인지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능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뇌의 건강 상태, 교육 수준,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제가 뇌력에 대한 책들을 좀 봤는데 요 정도로 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소리 잘 안 들리세요? 소리 어떠세요? 잘 들리세요? 소리 잘 들리면 동그라미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예, 예. 그 선생님의 그 저기 컴퓨터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력을 올리면 어떻게 자존감과 자신감이 올라가는가? 뇌력과 자신감, 자존감의 관계는 무엇인가? 자신감과 굉장히 비슷한 말로 이제 자존감이 있죠. 근데 이거 두 개는 약간 틀려요. 원더우먼 같잖아요. 그죠? 예. 원더우먼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자신감은 능력과 관련돼 있어요. 능력과 관련돼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 요게 이제 자신감이죠. 뭔가 할 수 있어서 나는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 이거를 믿는 마음이 자신감이에요. 근데 그럼 자존감은 뭐냐? 아, 나 괜찮아. 나 참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난 참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관련이 있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은요, 성공 경험을 통해서 얻어요. 그래서 이 성공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네. '나 좀 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또 높은 자존감은 다양한 분야에서 또 자신감을 높여요. 다른 얘기로 하면 결국 이거는 순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한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성취를 해서 자신감이 올라가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하면 뭔가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거기서 성취를 하면 또 자신감이 올라가고 이런 관계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들리진 않지만. 한번 읽어 보세요.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하죠. 자기애. 보통 나르시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나르시시즘이에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는 이제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재능이나 매력이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능력도 있고 뭔가 매력적인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하면 그루밍해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자기 애는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아, 나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나를 사랑하고, 예, 나 인정받을 만하고, 이런 자기애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이게 선을 넘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잠깐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요거는 정확한 출처가 있는 테스트입니다. 예, 실험 결과가 나와 있는 테스트라서 10개거든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내가 몇 개 정도 해당하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체크를 다 하신 분은 예, 손가락으로 나 몇 개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도 좀 생각하면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개, 예, 여러분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알려주세요. 아, 4개, 5개, 예. 또 다른 분들은 몇 개 정도 나왔어요? 2개? 2개, 예, 좋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애가 높다 이렇게 보고요. 한 4개, 뭐 요좀 4, 5개 요 정도는 이제 평균 요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애가 높으면요. 주변하고 상호 소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4개, 4개. 보통 요 정도로 나오죠, 우리는. 예.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신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감을 높이려면 보통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구축해야 돼요. 장점을 인정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좋은 관계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야 해요. 이게 거의 뭐 보편적인 얘기죠. 근데 우리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계발 서적 보면 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아까 그 송여현 학생, 꼭 그 학생만이 아닌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그 학생이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뭘 보고 알았어요? 예,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우린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몸의 자세, 얼굴 표정, 말투 이런 걸 보면서 알죠. 그래서 메러비안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의사소통의 소통 방식을 10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93%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 나오죠. 스포큰 워드라고 해가지고 7%밖에 안 돼요. 나머지 목소리, 톤, 바디랭귀지. 그래서 사실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느낌, 음, 어떤 표정, 어떤 에너지를 내뿜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신감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예,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좀 힘차고 강하고 뭔가 확신에 찬 이런 느낌의 표현을 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몸으로 드러난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뇌에서 만나죠. 그래서 뇌와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감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신감, 자존감, 감이에요. 느낄 감이죠. 예.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뇌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감정은 어디서 형성되냐 하면 신체 감각에서 형성되는 신체 언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나 슬퍼, 나 화나, 이거는 플랫한 감정이고 그 밑에 굉장히 그 결이 깊은 감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일차 감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무의식적 감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행동과 생각을 좌우해요. 그래서 이 신체 감각에서 형성되는 신체 언어인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바로 신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뇌와 감정은 또 뭘로 연결되어 있다? 아까 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에너지로 연결돼서 우리의 삶의 행복, 웰빙 이런 것들을 좌우하죠. 결국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뇌에서는 전두엽에서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판단, 분석,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뇌에서 만난다. 그러면 약간 쉬어가는 걸로,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 재미있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좀 다르다. 자, 여자의 뇌, 남자의 뇌를 좀 구별을 해보면 이게 여자의 뇌입니다. 여자의 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전화 및 수다 능력. 예. 그리고 쇼핑 좋아하기 세포, 초콜릿 센터, 예. 질투신경 중추, 듣기 기술, 예. 거짓말 탐지 능력이 남자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해요. 그리고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변기 뚜껑을 예, 내려놓냐 내려놓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예, 이런 세포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결혼 후 섹스는 많이 이렇게 감소된다고 해요. 그리고 방향 감각, 평행 주차, 후진 주차가 아니고 평행 주차는 저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방기 발견 센터, 이런 것들, 뭔가 지저분한 거 발견하는 센터 이런 것들이 크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양말을 뒤집어 놓는 거를 발견하는 그거에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 나는 발달돼 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특히 여기 약속 요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초콜릿 센터 단 거를 좋아해 가지고 요게 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남자의 뇌는 어떨까? 남자의 뇌는 조금 더 생리적인 부분이 강해서 여전히 섹스 센터가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를 획일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재미있게 보편적인 것들을 같이 보자 이 뜻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밤중에 아이 울음 소리를 듣는 뉴런이 좀 작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화장실 변기에 정확히 조준하는 세포. 사타구니를 극적이는 신경은 많은데 요거는 작대요. 그리고 뭔가 위험한 거를 추구하는 거는 굉장히 크다. 여기 보면 냉장고와 찬장에서 물건을 찾아내는 능력, 이거는 굉장히 작대요. 예. 그리고 길을 물어보려고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남편은 어떤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뇌에서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은지 한 두세 분만 적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내 남편은, 한 두세 분만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제일 먼저 올려주실까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여기에 여러분의 아이들, 내 아이는 어떤 게 이 뇌에 막 이렇게 있을까? 한번 적어 보세요.
이거 여러분 자녀분하고 한번 해봐도 되게 좋아요. 이 빈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요거 요렇게 한번 적어봐 이렇게 해도 아이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저는 상담에서 요거 썼었거든요. 근데 내담자가 자기를 재미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 축구, 게임, 공부, 리모컨 중독, 책, 만화책. 역시, 서로 부부간보다는 자녀하고의, 이게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 울면서 말하기 기술, 만화 집중 센서. 가장 중요한 게 엄마 미쳐버리게 만들기 중축. 그다음에 아주 가끔 이쁜 짓. 예. 숨겨 놓은 뭔가를 찾는 센서, 배은망덕 심보, 뭐 천사 변신술. 너 어떤 땐 너무 이쁜데 어떤 땐 너무 화를 내게 하는 거죠. 밥 먹다 딴짓하기. 이런 것들이 뇌에 뭐 자리 잡고 있다. 재미있으라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몸과 감정, 정보는 다 뇌에서 만난다. 모든 거는 뇌로 통한다. 근데 최근에 뇌과학이 발달하면서요. 모든 것은 뇌로 통하지만 예, 모든 것을 통하게 하는 그 근본이 어디냐? 이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자, 자기감이 되게 중요하다. 자신감을 느끼려고 하면 결국 나에 대해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게 자신감,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자신을 느껴보세요 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디로 주의 집중이 되나요? 여러분을 느껴보세요. 어디로 주의 집중이 돼요? 외부로 되나요? 내부로 되나요? 예. 몸으로 향할 거예요, 몸으로. 예. 아이들에게로요? 여러분 자신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느껴보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느끼는데 갑자기 아이가 여러분 예. 나를 느끼는 감각이 자신감과 자존감의 핵이에요. 자, 시작은 몸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감, 나를 느끼는 자기감과 내 수용 감각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몸을 통해서 자기감을 느끼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안에는요, 여기 보시면 근육들 있죠. 근육과 관절. 여기서 뇌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장기관. 어, 제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을까요? 제 목소리, 네네. 그럼 됐습니다. 네네. 여기 내장기관 있죠. 내장기관에서 또 뇌로 올라가고, 여기 반고리관, 귀의 반고리관, 여기서 다시 뇌로 올라가요. 이 신호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는 감각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장 감각, 내장에서 올라가는 감각을 우리는 내부 수용 감각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린 거트 필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관절과 뼈, 예, 근육, 여기서 올라가는 감각을 우리는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해요. 이게 또 뇌로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움직일 때 더 이상 쓰러지지 않게 하는 거는 반고리관, 뇌에 있는 반고리관에서 그 액체가 흔들리면서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하거든요. 요 세 가지 감각이 나라는 느낌을 뇌로 가서 형성하게 해요. 자, 그래서 이 내부 수용 감각, 내장 감각은, 제가 이거 좀 고쳤어야 되는데, 내장 감각은 감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요. 고유 수용 감각은 나라는 느낌 자체, 나라는 존재 자체, 그리고 전정 감각은 균형과 공간 지각에 관련해 가지고 요 세 가지가 어디로 가냐면 요로 가요. 뇌섭렵이라는 곳으로 가요. 자, 뇌섭렵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맨 바깥에가 이제 대뇌 피질이죠. 맨 바깥에가 대뇌 피질이고 요거 있죠. 요 가운데. 여기를 우리는 변연계라고 해요. 그리고 맨 안쪽을 뇌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섭렵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이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여기선 어떤 기능이 있냐 하면 사회적 감정. 우리는 혼자 살지 않잖아요.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회적 감정이죠. 그리고 도덕적 직관. 이게 양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우리가 보통 그 양심, 측은지심, 이타심 이런 것들을 발휘하게 되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뭔가 좀 영리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뇌과학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양심, 도덕,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이게 오히려 생존을 위한 진화의 산물로 밝혀졌어요. 왜 그럴까? 예. 인간이 처음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송아지가 처음 태어나고 호랑이가 처음 태어나요. 그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동물들은 처음 태어나면 바로 걷죠. 일어서죠. 걷고 움직여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돌봐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약하고 여려 가지고요. 돌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맹수들의 공격, 주변으로부터의 공격에서 인간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혼자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연결해야 돼요. 결국 이타심, 소속감, 연결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정서 반응, 의존, 고통을 느끼는 것도 요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유머,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한 반응, 음식 취향, 이런 거에 기능하는 게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에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럼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고 상한 음식을 먹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뇌섭렵이 활성화돼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적 유대, 예. 그리고 나라는 느낌, 자신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돼 있고요. 이게 이렇게 잘 발달이 안 된 사람들은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무기력해져요. 특히 이 뇌섭렵에서 여러 가지 신호들, 예, 이 내장기관에서 올라오고 근육과 관절에서 올라오고 전정기관, 귀에서 올라온 이 감각들, 이 감각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전대상피질하고 전두엽으로 보내요. 예, 여기죠, 여기. 이 전두엽이 어떤 기능을 해요? 계획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실행하죠. CEO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제대로 목표를 세워서 이걸 해내려고 해도요. 여기 뇌섭렵과 이 전대상 피질, 요거 감정을 관장하는 곳이거든요. 요렇게 띠로 돼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전대상 피질. 여기가 대상 피질이고 요 앞쪽이 전대상 피질이에요. 그래서 전대상 피질과 전두엽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뭘 할지 말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요. 그래서 이 뇌섭렵을 강화하면요, 뇌 전체를 고루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신호는 어디서 온다? 이 뇌섭렵을 활성화하는 신호는 어디서 온다? 예, 전정기관, 관절, 근육, 그 다음에 내장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렵과 전대상 피질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아감, 나라는 존재, 예, 자기감, 예, 센스 오브 셀프, 나를 형성해요.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인식하면서 몸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컨디션, 감정, 생각들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는 지금 어떤 걸 느끼고 있지라는 감각을 만들어내는 부분, 그게 바로 뇌 섭렵. 예, 그래서 몸의 느낌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키우고 싶다면 뭐를 먼저 하라고요? 체력이 먼저예요. 체력이 뇌력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제가 감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감정과 신체는 불가분의 관계로 신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만들어내는 그 필링, 느낌을 통해 가지고 신체에 감정이 각인돼요. 예를 들면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특정 어떤 신체 부위에 감정이 저장돼요. 그래서 어, 어떤 동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몸의 느낌에 집중하다 보면. 그래서 예전에 최근의 심리 치료의 흐름은 신체 기반을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증, 뭐 그냥 이렇게 학교 적응 문제, 직업 적응 문제, 관계 문제, 예, 이런 정도는 상담으로 됐고 기존의 치료로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트라우마나 성격 장애, 요즘 성격 장애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때 이게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명상과 신체 기반 이게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효과가 엄청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최근에 상담과 심리 치료에서는 명상, 신체를 다루지 않고는 어, 상담과 심리 치료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정도까지 인식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코칭을 할 거냐. 결국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두뇌 발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사람을 동요시키고 행동에 나서게 하는 뭔가. 예, 동력이에요, 동력. 감정은 에너지다. 몸을 흐르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멈추고 정체되면 좋은 감정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에너지가 잘 흐르면 편안해요. 근데 우린 그걸 어디서 느껴요? 신체에서 느끼는 거예요.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자체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신체를 조절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해요. 그래서 감정은 흐르고 순환하는 에너지다. 예,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 보여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표정과 몸짓과 한번 보세요. 어때 보여요? 굉장히 자유롭고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해 보이죠. 예, 가볍고 즐거워 보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김혜성 선생님.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뭘로 보이세요, 이거?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술독에 빠져 있는 거죠. 예. 다른 말로 우리는 어, 찻잔 속의 태풍을 경험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뭔가 막 그냥 들끓는 거죠. 그래서 바다같이 넓고 깊은 그런 감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그릇이 작아가지고요. 이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찻잔 속에서 태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뇌가 감정을 통해 아이를 움직이는 방식을 우리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두려운 것을 만나면 우리는 회피해요. 우리의 그 움직임의 동력은 뭔가 몸에서 부정적인 게 느껴지잖아요. 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예, 느낄 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가 진짜 두려운가 두렵지 않은가, 진짜 나를 위협하는가 위협하지 않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봤는데 내 몸에서 불쾌하고 안 좋은 느낌, 부정적인 느낌이 느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피해요. 거리를 둬요. 떨어져요. 조심해요. 근데 뭔가 행복하고 좋고 즐겁잖아요. 그러면 다가가요. 이걸 접근 회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연결하고 싶어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죠. 소용없다고 느끼면 그만둬요. 본거지가 든든해지면 과감히 나아가요. 본거지가 어디겠어요? 몸에서 느껴지는 자기감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감은 애착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자기감이 튼튼해지려고 하면요, 어렸을 때 영유아기, 특히 영유아기, 예, 지금도 근데 늦지는 않았어요. 영유아기 때 부모와의 관계, 중요한 양육자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몸에 대한 느낌으로 안정감, 행복한 느낌을 잘 느끼도록 느끼는 경험, 예, 그게 이제 애착이에요. 그래서 애착을 느끼는 사람하고는 함께 하고 싶어 하고, 애착을 느끼지 않는 사람하고는 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애착 대상은 아끼고 분리되면 저항하죠. 그리고 이 애착 욕구가 채워지면 독립적 존재로 발현해요. 몸에서 느껴지는 자기감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충만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독립합니다. 자율적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아이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처음 태어나잖아요. 처음 태어나면 어, 정상적 자폐 상태예요. 이게 무슨 일, 여러분들은 자녀 다 키우고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처음 태어나면 눈 맞춤 돼요, 안 돼요? 처음 아이 태어나면 눈 맞춤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처음 아이 태어났을 때 눈 맞춤 되든가요, 눈 맞춤? 시력이 가장 나중에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예, 안 되죠. 그리고 이 아이는 그냥 먹고 자요. 먹고 자면서 외부 세계 인식이 잘 안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만 느끼고 있냐면 그냥 나의 먹고 자고 이런 욕구, 본능적인 욕구만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우리는 정상적 자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 엄마가 와가지고요, 아빠가 와가지고, 아, 이뻐. 예. 아, 이뻐. 아이고, 좋아. 아우, 사랑해.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죠.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들을 조금씩 들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요. 아, 지금 내가 뭔가 기분이 좋은데 이거를 사랑이라고 하나? 행복이라고 하나? 기쁨이라고 하나? 불쾌하면 아, 화났어. 슬펐어, 우리 애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서 이 느낌과 이름을 연결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어른이 아이하고 해주는 관계예요. 근데 이 느낌, 그전에는 이 부모의 조력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본인이 본인 자신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기하고의, 예, 아이 본인과 감정이, 예, 관계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도와줘야 되고 이거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혼합되고 심사숙고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도 감정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감정을 자각하도록 돕고 조율하도록 하는 안내자이고 길잡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 자랐어요.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우리 스스로도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세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란 무엇이냐? 스스로를 통제, 제압할 줄 아는 것.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제가 아까 뭐라고 이 스스로는 자기감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나 호랑이를 맞닥뜨렸을 때 위협을 느끼는 거는요, 여기가 아니에요. 베네피직이 아니에요. 어디다?
변연계, 변연계.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도체는 대뇌피질하고 바로, 그러니까 요 피질, 예, 우리가 얘기하는 뇌의 지능이 머리가 똑똑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뭐 기억을 잘해야 돼. 요 영역이 아니고요. 요 영역하고 연결되어 있고 편도체. 예. 이 편도체는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심장, 폐, 운동 능력을 통제하는 영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시사점을 두죠.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면 뭘 조절해야 된다고요? 신체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은요, 실제로 이런 장기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 전체에 흩어져 있는 세포 집합 사이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도체는 또 누구랑 수다를 떠냐 하면 아까 얘기했죠. 그 내장기관, 그다음에 근육과 관절, 전정기관에서 올라온 그런 감각들을 통합해서 나라는 감각을 얘기하는 이 뇌섭렵하고 친해요. 단짝 친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뇌섭렵에서 좋은 느낌을 안 주면 편도체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위험해. 이거 안 좋은 거야. 예. 그러면서 대뇌피질을, 예, 활성화를 낮춰요.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대뇌피질은 떨어져요. 활성화가. 대뇌피질이 활성화가 되면 편도체는, 예, 안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섭렵에는 내장에 대한 지도가 있어요. 내장. 우리의 그 내장기관에 대한 지도가 있어서 신호받는다. 그래서 활성화 수준이 높으면 자기감, 나에 대해서 인식을 잘하고요. 활성화 수준이 낮으면 인식 수준도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왜 감정이 중요할까? 결국 우리 사회적 역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머리 똑똑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 예, 진짜 그 입시 지옥을 뚫고 아주 좋은 대학을 갔는데 노벨상이 안 나와요. 외국에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벨상이 안 나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려면 결국 사회적 역량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회에서 나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역량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거냐. 이게 바로 사회적 역량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감정 조절 능력과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감정 조절은 신체를 조절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럼 공감 능력은 어떨까? 거울 뉴런 들어보셨죠? 그런 사진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예, 과학자가 원숭이를 이렇게, 예, 안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원숭이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혀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런 사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취하는 행동을 그대로 이렇게, 예, 반영해서 비춰가지고 거울처럼 비춰서 행동한다. 이래서 거울 뉴런인데 남이 한 행동을 관찰하면 내가 그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직접 경험한 것처럼 이해할 기회가 생겨요. 결국 거울 뉴런이 발달한 사람은 아까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93%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비언어적 단서를 읽는 능력, 남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에 관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부위가 있어요. 거울 뉴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바로 어디냐면 대상 피질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예, 여기 보이세요? 근데 이 대상 피질이 감정에 관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결국 감정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뇌 피질하고 바로 붙어 있죠.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쥐를 가지고 우리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쥐 옆에 이 고통받는 쥐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동료 쥐가 고통을 느끼니까 막
안 좋, 침도 이렇게 찌르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전기 충격도 주고. 그랬더니 옆에서 지켜보던 건강한 쥐가 고통과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 쥐가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닌데 똑같이 공포를 느끼고 고통을 느낄까? 여러분은 드라마를 볼 때 뭐 다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자녀도 괜찮고 뭐 남편도 괜찮고 아내도 괜찮고 여러분 친구도 괜찮아요. 문에 손이 찧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네. 문에 손이 찧었어. 막 너무 아파해. 그걸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대상 피질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상 피질이 여러분이 다치면 제 머릿속에 있는 대상 피질이 이 상대방의 감정, 고통 이런 것들을 느끼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상 피질의 이 활성화를 억제하면요. 여러 사람의 그 공감,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공감하는, 함께 하려는, 순응하려는 충동이 사라져요. 자, 뭐가 생각나세요? 사이코패스. 이게 심해지면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자,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걸 볼 때 화가 난다면 이 대상 피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의롭지 않고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당하고 누군가가 따돌림을 당하고 누군가가 다치고 이럴 때 내가 뭔가를 느끼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대상 피질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뇌 섬엽하고 전대상 피질. 예, 이게 나라는 자기감을 형성한다. 그래서 내부의 신호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 이게 조화로울 때 자신감이 증진돼요. 자, 우분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여러분은 오전에는 많이 들어보셨더라고요. 우분투가 그거죠. 아프리카 부족에서 이제 맨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사탕수수. 그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손을 잡고 가서 사탕수수를 같이 먹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뜻이 요거랍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가 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사회적 역량도 커지고 자신감도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처음에 결혼할 때 이렇게 결혼을 하셨죠? 지금은 함께 하고 계신가요? 함께 이렇게 아닌가요? 네. 그래서 생존에 유리하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합계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뇌 발달에서 진화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 함께를 관여하면서 이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들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이 전대상 피질과 내섬엽에서 만나면서 나라는 느낌, 자기감을 형성하고 그게 바로 자신감, 자존감의 뿌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쉬어가 봅시다. 자, 형용사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그림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는지 여기 채팅창에 조금만 올려봐 주세요. 1번 도형을 바라볼 때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한 심리 테스트거든요. 의미가 있죠. 스마일, 형용사로, 형용사, 형용사로 해주세요, 형용사. 예. 뭐 부드러운, 원만한 저는 이게 떠올랐어요. 하나 된 좋습니다. 이런 형용사. 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 각 도형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바로 떠오르는 형용사를 적어 보시는 거예요. 뒤에 뭔가가 있습니다. 이 뒷장에.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각 도형마다 하셔야 돼요. 자, 다 하시면 저한테 동그라미 좀 해주시면 좋아요. 네. 각 도형마다. 자, 다 해보셨을까요? 네.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바로바로 떠올라요? 나 바로바로 떠오른다. 좀 시간이 걸린다. 네, 좋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형용사를 쓰셨는지. 당신은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테스트냐 하면 나라는 자아상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한 테스트예요. 자, 첫 번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원만하고 둥글둥글한 세계관을 가진 거예요. 원만하다, 둥글둥글하다 이러면. 자, 두 번째는 이성 관계에 대한 예, 어떤 자아상이 드러난다고 해요. 세 번째는 자아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네 번째는 이성이 자기를 보는 눈. 예.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과 친구하고 싶은가. 저는 이거를 했을 때 반짝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나는 뭔가 호기심 천국, 반짝이는 뭐 이런 느낌의 친구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섯 번째가 성이고요. 일곱 번째가 미래관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끈겨 있다 이렇다면 미래관 조금 부정적인 거죠. 예, 여덟 번째는 죽음. 아홉 번째는 초야. 초야는 좀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른 저녁이란 뜻이기도 하고, 약간 이제 자연에 살고 있는, 그리고 첫날 밤, 요런 거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투사검사 같은 거거든요. 예. 내면에 있는 뭔가, 무의식적인 뭔가를 여러분이 이제 알아차려 보려고 하신 거잖아요. 결국 이거는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자기 인식, 알아차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떤 자아상, 그 자아상을 형성하는 구성 요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게 잘 느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아까 테스트를요, 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빨리빨리 나오면 나올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 알아차림, 이게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요가 아니라 알아차림 자체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은 한 시간 동안도 이걸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 자기 인식 알아차림 훈련이 좀 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서, 감정 이런 것이 사실은 두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면서 신체와 감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정서 유형이 타고났다고 해요. 뇌에 타고나는 정서 유형이 있다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회복자형과 느린 회복자형, 긍정적 관점형과 부정적 관점형, 사회적 민감형과 사회적 혼돈형, 명확한 자기인식형과 불명확한 자기인식형, 맥락 눈치 백단형과 맥락 불협 화음형, 주의 집중형과 주의 산만형. 이 여섯 가지 정서 유형의 합이 그 사람의 정서 유형으로 타고난다는 거예요. 빠른 회복자형과 느린 회복자형은 회복 탄력성하고 관련이 있어서 좌절을 겪을 때 여러분은 쉽게 극복하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고통받나요? 도전을 할 때 끈기와 투지를 가지고 버텨내나요? 아니면 쉽게 굴복하고 무기력해지나요? 가까운 사람과 다퉜을 때 빨리 잊고 다른 일에 집중하나요? 아니면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고통받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빠른가 느린가를 보는 거예요. 이게 회복 탄력성에 대한 거. 이것도 뇌 영역이 다 있어요. 그리고 따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난 게 아니라서 간단한 질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관점형과 부정적 관점형은 인생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 인생관을 가지느냐, 부정적 인생관을 가지느냐, 미래에 가로막고 있을 때 대처를 잘하는가 아니면 냉소적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가. 사회적 민감형과 사회적 혼동형은 다른 사람이 어떤 비언어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 한계를 느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느긋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정서 상태를 잘 읽어내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거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테스트한 거는 요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본인의 생각,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감지하는가? 아니면 내적 자아가 의식적으로 불분명해서 무얼 하고 왜 하는지 별다른 생각 없이 행동하는가? 예, 내 감정을 잘 인식하는가? 그다음에 이건 맥락, 상황에 따라 이야기를 가려서 해야 한다는 인간의 상호작용 규칙을 잘 적용하는가? 눈치 없이 행동하는가? 주의 산만형과 주의 집중형. 요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서적 DNA라고 해요. 그래서 정서 유형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가지. 예. 그래서 수줍음과 사교성은 사회적 직관 유형, 정서 반응성은 회복 탄력성과 관점 유형, 스트레스를 느끼는 성향은 회복 탄력성, 적응성은 맥락 민감성, 충동성은 주의 집중,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회복 탄력성과 관점 차원의 정서적 DNA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예. 자, 그러면 기질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정서 유형이 기질이라는 거잖아요. 기질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자, 변한다. 예, 변하지 않는다. 예. 자, 기질은 이제까지 이제 뇌인지과학자들, 뇌인지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타고난 건 변하지 않는다. 천성은 평생 간다. 네,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자, 한번 봅시다. 네, 기질은요, 변합니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변하지 않냐면 DNA가 변하지 않아요. 정서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된 것은 평생 영향을 미쳐요. 근데 기질은 변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유전자가요. 불이 들어오면 발현이 되고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발현이 되지 않아요. 자, 똑같은 사이코패스의 뇌를 갖고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뇌과학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살인자가 돼요. 이거는 유전자가 발현됐느냐, 발현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켜지거나 꺼질 수 있다. 그래서 불이 켜져야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 유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전자, 정서 유전자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오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오 유전자가 짧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분노를 잘한대요. 화를 잘 낸대요.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아이가 혹시 마오 유전자가 많이 받았어요. 그럼 어떡하죠? 예. 말씀드렸죠. 불이 켜졌냐, 불이 꺼졌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 유기, 방치를 똑같은 마오 유전자가 많은 사람도 학대, 유기, 방치를 당했는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는가에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이 보살핌을 받으면 이 유전자들이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근데 학대되고 유기되고 방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유전자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 심리적 운명이 유전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불이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이제 후성 유전학이죠. 그래서 결국 성인의 뇌도 변해요. 그럼 아이들의 뇌는 더 잘 변하겠죠. 그래서 정서 유형과 성격, 기질, 다른 유전되는 특성들의 핵심적인 부분은 다 변화가 가능해요. 유전자는 변화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은 뇌 가소성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질은 운명이 아니라 성향이다. 그래서 정서 유형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감,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센스 오브 셀프, 예, 자기감을 강화해야 되고 건강한 자기감, 긍정적인 자기감을 느껴야 된다. 결국 신체와 감정은 바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정서 유형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첫 번째, 신체, 근육을 강화하셔야 돼요. 자, 근육에서 올라오는 감각들, 이 관절에서 올라오는 감각들을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말씀드렸고, 코어, 중심부, 내장, 내장 감각들, 이거를 그 내부 수용 감각이라고 말씀드렸죠. 균형 감각, 전정 감각. 특히 이 전정 감각은요, 이 편도체, 그러니까 뇌의 깊숙한 부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 굉장하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감각이 많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균형 감각에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균형을 잡잖아요. 이때 뇌는 엄청나게 자신감을 회복해요. 그래서 이런 근육 강화, 코어 강화, 균형 감각, 그리고 즐겁게 온몸을 쓰면서 하는 춤추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감정, 특히 감정은 거트 필링이라고 해서 장하고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장을 튼튼하게 하셔요. 좋은 거, 건강한 음식 먹고 뇌교육에서는 장 운동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호흡을 활용하면 호흡이 숨이 이제 몸 안으로 내장기관까지 쭉 들어오잖아요. 아까 편도체가 폐, 심장, 내장기관 요거하고 다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코로 숨 쉬는 것이 중요해요. 코로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코 뒤쪽이 바로 뇌의 가장 중심 부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결국 변형계 뇌가 이쪽하고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 클리어링 기법들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에너지 클리어링 기법은 이런 거예요. 마사지, 예. 그리고 근막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감정에 엄청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가, 그다음에 태극권, 그리고 두드리는 거, 뭐 크리스탈 기법, 크리스탈이 굉장히 정화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에너지 클리어링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체와 감정, 몸과 감정을 강화를 했어요. 이 자기감을 튼튼하게 한 다음 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다. 강점을 파악해야 돼요. VIA 검사라고 있어요. 비하 검사라고 강점 검사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비하 검사라고 치면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나오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한글로 바꿔가지고 체크를 해보세요.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길면 20분 정도 걸려요. 정식 검사거든요. 그걸 보시면 24개의 강점이 나오고 나의 프로파일이 다 떠요. 여러분 자녀도 할 수 있어요. 강점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아니면 내가 어떤 자원이 있는가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원을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흥미와 선호를 파악해야 돼요. 이게 이제 홀랜드 검사에서 프로파일로 나오는 거에 대한 구성 요소를 가져온 건데 내가 기능 기술을 잘 다루는데 흥미를 갖고 있냐 아니면 탐구하는데 흥미를 갖고 있냐 예술가적 성향 요쪽에 흥미를 갖고 있냐 아니면 사람들하고 유대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냐
진취적으로 리더, 예, 모험 이런 거에 흥미를 갖고 있냐? 아니면 계산하고 안정적인데 흥미를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거에 맞춰서 목표를 정하고 작은 성공, 작은 성공이 쌓여야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뇌 단련입니다. 예, 감사하기. 예, 요즘 그 자해 명상이라고 이 자해 명상이요. 뇌에 엄청난 안정감과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긍정 마인드 지니기,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이타심, 제가 굉장히 중요한 뇌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마음 챙김 실천하기, 대자연 체험하기,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뇌 단련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몸의 감각, 그리고 감정 인식,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긍정적인 건강한 자기감을 통해서 인지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참고 자료는 이런 걸 썼고요. 같이 공부하고 싶은 분은 나중에 7월 정도에 저희 과에 지원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춤추는 거 배워야겠어요. 맞습니다. 춤은요, 요즘 그 심리치료에서 DMT라고 해가지고요. 댄스 무브먼트 세라피라고 따로 영역이 있어요. 네, 이 치유가 엄청나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움직임, 신체, 이걸 통한 감정 알아차림이 상담과 심리치료, 교육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뇌교육을 하고 있다면 이미 거기에 발을 깊숙하게 들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또 궁금하신 거, 질문. 없으실까요? 네. 아니면 소감을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오전에는 질문이 몇 개 나와서 말씀드렸었는데, 네. 좀 고민되는 거 올려주셔도 돼요. 아, 뇌의 열정. 예, 좋습니다. 예. 뇌의 열정? 예, 물음표? 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예. 강의가 좀 유익하셨을까요? 강의가 너무 좋아서 질문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어려워 이런 거였을까요? 자, 1번이다, 2번이다. 1번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 아, 강점을 소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예시. 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어, 우리 그 유현태 선생님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어떤 강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인상이 편안해서, 감사합니다. 예. 저 엄청 떨렸어요. 왜 그러세요? 얼굴만, 얼굴은 웃었지만 여러분들하고 이게 약간 소통이 잘 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일단 강점을 알려주셔야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에 빠진 초5 아들. 게임에 빠지는 이유가 있죠. 예. 게임에 빠지는 거는요, 게임보다 즐거운 거를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게임보다 즐거운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만나보면, 제가 이제 임상에서도 게임 중독 때문에 상담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서 만나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게임을 할 때 자기감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몸에서 좋은 느낌들이 올라와요. 자신감의 뿌리는 뭐라고요? 센스 오브 셀프.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예요. 그건 언어로 하기 이전이에요.
언어 이전의 감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거 말고 더 좋은 감각을 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특히 청소년들, 학생 대상의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면요. 이 친구의 자원을 찾아내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강점, 자원, 이거 찾는 게 첫 번째예요. 그거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요. 관찰을 잘 하면 이 친구가 잘하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예. 맛있게 먹는 거, 이것도 강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강점을 현실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게임 잘하는 것도 전 강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엄청 진지하게 물어보고 게임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같이 하고 그렇게 했어요. 상담할 때. 그러다 보면 이 친구가 게임에서 어떤 걸 잘하는지도 보이고 그걸 현실로 연결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자원을 잘 찾아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정적인 딸을 이해하기 힘들죠. 예, 감정적인 딸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음, 감정은 느끼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리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얘기로 하면 아까 제가 자기감을 형성하는 거는 뇌섭렵과 전대상 피질, 특히 전대상 피질은 주위 사람들의 감정, 고통, 이걸 느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뇌섭렵은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을 통합하는 곳이고, 이거 두 개가 자기감을 형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느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감정 알아차림 연습을 하셔야 되고 신체 알아차림 연습을 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돌봄이 먼저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보시고 여러분의 자기감을 긍정적으로 강하게 건강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저절로 이해가 될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버텨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소리가 커지려면 누구 목소리일까? 중요한데요. 목소리가 커지려고 하면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아랫배의 힘,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결국 목소리는 배에서, 그러니까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온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원래 이 정도 이렇게 아침 저녁 강의를 하면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갈라지고. 근데 제가 한 2년 정도 요가하고 필라테스를 했거든요. 근데 근육이 엄청 적은 사람이었는데 근육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좀 달라졌어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예. 그러면서 저는 명상도 계속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엄청 올라와가지고 아까는 안 올라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자, 회피하는 아이. 그러니까 회피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발바닥 느끼게 하는 거예요. 어, 회피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거고요. 불안감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감이 큰, 특히 재난 현장,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이 심리 요원들이 가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저 보이세요? 이거 먼저 해요. 저 보이세요? 네. 자, 주변에 지금 뭐 보이세요? 네. 네, 손 이렇게 잡고 나서 제 손 느껴지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혹시 등하고 바닥이 이렇게 닿는 곳이 느껴지세요? 앉은 사람은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느낌 느껴지세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라운딩이라고 해요. 불안감을 키우는데 그라운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재난 현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회피한다고 하면 이런 친구들은 발바닥을 느끼면서 걷게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좀 괜찮으면 점프 시키세요. 점프.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흔들리고 쓰러질 것 같은 데서 몸을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지금 아이들한테 뭘 많이 시키냐면요. 잘 넘어지는 거, 텀블링, 예, 이런 걸 시켜요. 특히나 이렇게 잘 넘어지고, 그러니까 낙법 이런 거죠. 예, 그리고 균형 키우는 뭐 태극권이라든지 기공. 예, 여러분 또 아이들 12단 뇌교육에서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몸을 내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 느낌이 엄청난 자기감을 형성해요. 특히 생존의 위협에서 이렇게 거리를 두게 만들어요. 인간이 가장 힘들 때가 회피라는 것도 잘 깊이 들어가 보면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도전을 하지 않는 아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스스로가 뭘 잘하는지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체와 감정을 다루고 난 다음에는 인지에서 제일 먼저 강점을 찾으셔야 되고 강점만 찾으면 안 되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자원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 잠재 능력만이 자원이 아니에요. 친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사회적 지지, 이게 다 자원이에요. 네, 이 아이만 갖고 있는 게 자원이 아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작은 성취를 많이 해야 돼요. 작은 성취를 쌓아야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무조건 엄마 말은 다 싫다고, 아이고, 예, 이거는 엄마하고의 애착을 좀 살펴봐야 돼요. 엄마하고의 애착, 예, 이 애착 관계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때가 되면요, 공부를 좀 미루고 친구하고만 놀 때긴 해요. 근데 저라면, 이렇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노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는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이렇게 되려면 이 관계가 좀 좋긴 해야 돼요. 예, 대화가 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낼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애정을 담아서 얘기할 것 같아요.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거의 뭐 그 가끔 보면 엄마랑 아이랑 싸우듯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친구 대화하듯이.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든든한 버팀목처럼 나는 네가 어떤 걸 하더라도 든든한 안전막이 되어줄 거긴 한데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다가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해서 안 좋은 상황이 어, 그, 이 친구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나 봐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해줬는데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실망한다. 이 친구는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일 것 같아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왜 생겼을까를 좀 봐야 되겠죠. 네.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생긴 것들을 좀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예.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틀렸다 하고 다르다의 차이가 뭘 것 같아?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데 엄마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예, 그럼 너는 틀린 거하고 다른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요렇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다음에 말할 때 감정이 너무 쉽게 오르는데 자기 주장할 때 어떻게 감정을 가라앉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 예. 코어를 기르시고, 예, 코어를 기르시고, 근육을 기르시고, 예, 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잘 삐지고 잘 우는 잘 삐지고 잘 우는 아이한테서 아이는요,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돼요. 스스로가 이거를 좀 제어하도록, 스스로가 좀 안정이 되도록 시간을 두고. 근데 엄마들이 이걸 잘 못 견디세요.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세요. 네, 아이가 스스로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회피하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다. 예. 그게 아이 스스로 인식이 돼야 되고요. 다만 너무 불안이 크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약간만 거리 두고 눈에는 보여야죠. 엄마가. 예, 너한테서 너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야. 예, 네가 스스로 조절할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이긴 해야죠. 나를 버리고 가는 건 아니구나, 엄마가. 예, 이런 거는 보여줘야 되겠죠. 목소리를 좋게 하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코어를 기르세요. 네, 제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근육을 키우세요. 어, 맞아요. 여기 보시면 운동 댄스 등을 하면 그때는 스트레스 감정 해소가 되지만 또 다시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네, 운동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뇌교육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상 트레이너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명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 저희 과 학생들에게 명상을 알리고요. 대학원에서 명상을 가르쳐요. 근데 명상의 핵심은 뭘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거든요. 운동, 댄스 등을 하면 그때는 해소가 되지만 다시 반복된다. 호흡 명상만이 답은 아닌 것 같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알아차림이에요. 마음 챙김. 운동을 하더라도 알아차림이 되는 운동이냐. 다른 얘기로 하면 계속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고, 다른 얘기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수용 감각, 예, 전정 감각, 그다음에 내수용 감각이 올려주는 그 감각, 그거를 내가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으면 해결이 돼요. 운동을 할 때도 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내 발바닥이 지금 어떤 느낌이지?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이 알아차림이 없으면 호흡과 명상을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운동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어요. 이 댄스 무브먼트,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댄스 무브먼트 세라피와 댄스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죠. I am, I dance. 나는 춤춰요. 이거냐? I am danced.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적극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고 요즘 보면 뭐 쇼폼에서 뭐 챌린지 이러면서 막 따라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댄스 무브먼트 세라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원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차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운동은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막 적극적으로. 예.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더라도 알아차리면서 하고 있느냐. 예, 나의 몸의 감각, 감정, 올라오는 감정들, 생각들을 알아차리면서 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예. 그래서 제가 이 명상을 지도를 해보면요. 어떤 명상이든 간에 알아차리면서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예, 이 정도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 없다. 학교에서 먼저 말을 못 걸고 친구가 없다. 그러면 이 친구는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주장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를 가는 나이가 있죠. 8살. 8살 때쯤 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이게 사회기술 훈련을 배우려고 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려고 사회기술 훈련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인관계 기술, 의사소통 기술, 자기주장 기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런 자기주장 훈련, 그리고 소통 훈련, 이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잘 보셔야 되고, 연습도 시켜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을 활용하셔야 돼요. 선생님도 활용하시고 주변 친구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 친구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높이려면 또 그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거죠. 느린 아이, 느린 학습자는요, 이거는 검사를 좀 해봐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느린 게 지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불안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거는 진단이 조금 필요해요.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서요. 불안 심리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직 감이 없어서 문제 행동을 교정하지 않고 할 때, 어떤가? 문제 행동을 교정하지 않는다. 저는 이럴 때, 본인이 감이 없을까? 몇 살일까요? 몇 살인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감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엄마가 많이 받아주고 계신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요거는 조금 더 케이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엄마만 보면 장난을 치고 타인에게도 오버해서 행동을 한다. 마음에 많이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버해서 행동을 한다? 오버해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많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게 마음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뜻일까요? 이 친구는 사회기술 훈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면 공부 말고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는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어, 그, 자기가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20대 후반에도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요. 근데 억지로 하면요, 부작용이 더 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점 자원, 흥미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고요. 어,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감정이 올라가는 게 아이다.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이가 감정이 너무 심하게 올라와서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 아이의 감정이 가라앉게 도울 수 있을까요?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아이가 음, 이게 진짜 감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좀 어떤 대화 패턴인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얘기를 할 때는, 예,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하고는 소통이 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친구가 원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용돈이라 우리는 이렇게 가족 간에도 규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규칙을 가족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 규칙을 제대로 세우고 지키고 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사회성을 훈련하는 것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칙을 좀 잘 정하는 거고 원하는 거는 다 들어주고 감정 올라가는 거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면은 좀 곤란할 것 같긴 하고요. 아이가 지금 몇 살인가도 되게 중요해요. 사춘기라고 하면 조금 감정 조절이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엄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 학교에서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음, 오버하고 심하게 장난을 쳐요. 억울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 오버를 하고 심하게 장난을 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억울해한다는 뜻일까요? 네, 그런 뜻일까요? 네. 네. 제가 잘 해석을 했나 봐요. 네. 오버하고 심하게 장난을 치는데, 네. 저는 이렇다고 하면요. 집단에서, 이렇게 미니 집단, 여기서 만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른 또래 친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쯤에 요 나이대의 아이들은 집단으로 뭔가를 하면 굉장히 효과가 커요. 네. 그래서 오버하고 심하게 장난쳤는데 억울하다.
엄마도 억울해. 예. 엄마도 억울해. 예. 그래서 일단 요 친구는 오버하고 심하게 장난을 치는 거는 훈육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억울해도 예,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함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를 예,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훈육의 지침을 두시고 또래하고 이 관계에서 예, 피드백도 정확하게 받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 부정인지 왜곡을 도울 수 있나요? 부정인지 왜곡이라는 거는 분명히 도울 수 있죠. 근데 사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알아차림이에요. 어, 이 친구가 억울해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 자신의 감정만 알아차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은 민감하게 지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예. 그 정도. 예, 맞아요. 오해를 자주 하죠. 오해를 자주 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뭔가 안에서 부정적인 좀 이렇게 피해의식 같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좀 찾아주시고 예, 오해를 자주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좀 틈틈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부모 양육 태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부모 양육 태도 검사를 부모도 해보고 자녀도 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9시 반이 돼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걱정을 했는데 막판에 질문을 해서 막 빠르게 지나가느라고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린 것 같아요. 예, 여러분하고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